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형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면서 일본 정부는 1,000만 명에게 피난 권고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를 불러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청 앞에서는 조국 법무장관을 지지하는 네 번째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시작합니다. 대형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사상자도 수십 명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1,000만 명에게 피난 권고를 내렸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일본 도심에 거대한 토네이도가 등장했습니다. 강력한 바람에 차량이 뒤집어지고 주택은 창문과 문이 통째로 뜯겨져 나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까지 가나와현 하코네마치에 9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도쿄도 등 12개 광역지자체에 최고 등급인 폭우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特別警報を発表した市町村では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がないような大雨となっています。 주택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고 51명이 다쳤습니다. 일본 국내선 항공기 1,667편이 결항됐고 수도권 5만 7천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국 1,089만 명에게 피난 지시와 권고를 내렸습니다. そういうのがすごくスーパーとかももう昨日のうちから休業しますっていうふうにアナウンスしてたのでそういうのはちょっと今回初めてかなと思います。 기상청은 하기비스가 오늘 일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풍과 폭우 피해를 준 뒤 혼슈를 종단해 북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어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벌써 네 번째 비공개 소환 조사입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정 씨는 이번에도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한 정 씨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 네 번째 조사도 출석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17시간 동안 조사 시간은 8시간 40분이었습니다. 조서 열람에는 8시간 20분을 할애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씨를 만나 노트북을 되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와 김 씨의 진술이 엇갈리자 최근 호텔 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검증했습니다. 검찰은 이 노트북을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로 보고 어제 조사에서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앞선 3차례 조사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이번 4차 조사에선 사모펀드 의혹을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우선 기소한 정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정경심 씨가 조사를 받던 시각 검찰청 앞에서는 조국 법무장관을 지지하는 네 번째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마지막 집회라고 밝혔지만 검찰이 조 장관을 기소하면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네 번째 대규모 주말 집회. 법원 앞 사거리와 교대역, 중앙지검 앞까지 지난주와 비슷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마지막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이 조 장관을 기소하면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선 조 장관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오후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들은 서초동으로 넘어가 2차 집회를 벌였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검찰을 압박하는 행위는 이거는 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다. 사모펀드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등을 거론하며 조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학로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2차 촛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거부한다. 곳곳에서 집회가 계속되면서 경찰은 6천여 명의 경력을 동원해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막았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윤중천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윤 총장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며 윤 총장이 강원도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없고 휴대전화나 명함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은 윤 씨 접견 뒤 낸 보도 자료를 통해 윤 씨가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원주 별장에도 윤 총장은 온 적이 없다고 했고 다이어리나 명함, 휴대전화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이 윤 총장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했다는 윤 씨의 진술을 검찰이 덮었다고 보도하자 당시 수사 관계자들과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이란 이름도 정식 진술조사가 아닌 면담보고서 형식으로 들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본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아주 애매모호한 한 줄이 있는데 윤 씨도 법조인 친분 여부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착오가 생겨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듯 하다고 했습니다. 윤 씨 변호인은 현재 자숙 중인 윤 씨가 이번 일로 더 이상 논란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조사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조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의 발견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고속도로에까지 도심 곳곳에서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가양대교 인근에 멧돼지가 있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다리 아래 자전거 도로에서 멧돼지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근을 소독했고 죽은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검사 중입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엔 충북 청주시 공예 비엔날레 행사장 주차장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멧돼지가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 한 명이 다쳤습니다. 또 오후 4시쯤엔 경기도 오산시 공장지대에도 멧돼지가 나타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엽사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멧돼지를 올가미로 올가 끌어당깁니다. 어젯밤 11시쯤엔 경부고속도로 부산 해운대 다들봉 인근에서 멧돼지가 도로 위를 활보하다 달리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10월은 1년 중 야생 멧돼지가 민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행이 더해지면서 방역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철도 파업이 오늘로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열차 운행률이 70%대로 떨어진 가운데 서울 지하철도 이번 주 파업 기로에 섰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노조의 요구 조건은 임금 피크제 폐지와 안전인력 충원.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수요일인 오는 16일부터 3일 동안 1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은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주말 나들이를 계획했던 일부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당황했어요. 당연히 입석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KTX 운행률은 60%대로 떨어졌고 ITX 청춘도 58%에 그쳤습니다. 지하철 1, 3, 4호선 코레일 구간도 오늘 하루 340여 대가 멈춰섰습니다. 4명이서 타려가려 했는데 이제 차가 늦어져가지고 지하철이 기차를 좀 못 타서. 철도노조는 인력 충원과 임금 문제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동학법 하에서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불만을 다 감내해내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열차 시간과 좌석을 확인한 뒤 역으로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3명이 숨지고 주택 100여 채가 재로 변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붉은 화염이 산을 휘감았습니다. 시뻘건 불길은 주택가까지 번졌고 갑작스런 불길에 마구간에 있던 말들이 놀라 도망갑니다. I saw all these embers flying towards my house. It was the scariest thing ever. Honestly, I started crying.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부 샌퍼낸도밸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최고 시속 80km의 고온건조한 강풍이 더해져 불길은 삽시간에 주택가까지 번졌습니다. 거센 불길에 주민 3명이 숨지고 집 10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And I was so happy that my house is paid off. I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payment anymore. But this happened. 경찰은 주민 1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전기 공급을 강제로 중단했습니다. 소방관 100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일본을 지나고 있는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오늘도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까지 강풍경보가, 그리고 울산과 경북 일부 지역, 전남 도서 지역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제주와 남해, 동해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때때로 비가 오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에서 1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 낮에는 17에서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et it go, make my body go, make our bodies high.